착시 현상을 이용해 여러분의 심리 초상화를 그려보는 건 어때요? 해보시겠어요? 규칙은 간단합니다. 그림에서 처음 본 걸 기억하면 돼요. 이 그림에서 말을 봤다면 여러분은 아주 소중한 친구예요. 의사소통 능력도 아주 뛰어나고 자신감이 넘치며 믿음직스럽죠. 하지만 제일 처음 본 게 말의 머리라면 여러분은 모든 것에 비판적이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아요. 다음 착시 그림이에요. 여기서 악어를 본 사람들은 조용한 삶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여는 걸 싫어해요. 하지만 배를 봤다면 남들보다 창의력이 뛰어나고 작은 디테일에 관심을 가지죠. 여기서 젊은 여자를 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분석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왼쪽 뇌를 더 많이 쓰고 있어요. 노인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잘하는 매우 온화하고 예민한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더 창의적이고 오른쪽 뇌를 더 쓰죠. 그림 속 하얀 기둥은 여러분이 편안함과 안전을 좋아한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좀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새로운 것을 성취하기 위해선 편안한 곳을 떠나야 해요. 반면 두 사람의 실루엣을 먼저 봤다면 여러분은 제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쉬지 않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꽃인가요? 여자 얼굴인가요? 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감사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먼저 시선을 끈 게 여성의 얼굴이었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환경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들을 끌어낼 수 있는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만약 오렌지색 폭발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굉장한 리더십 자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검은 손가락을 봤다면 여러분은 매우 동정심이 많고 관대하며 친절한 사람이죠. 여기서 얼굴이 두 개 있는 걸 보셨어요? 외향적인 사람이군요. 여러분은 사교적이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한 영향을 쉽게 받기도 하니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도록 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촛대를 봤다면 여러분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고 여럿이 모인 시끄러운 파티에 있기보단 집에 앉아있는 걸 더 좋아하죠. 이거 무섭네요. 그리고 여기서 두개골이 보인다면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상황을 극복해야 해요. 더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자가 보인다면 아마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일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막 지나왔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밝은 면을 보세요. 여기서 나무를 봤다면 여러분은 모든 걸 완벽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야망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첫눈에 뿌리를 봤다면 여러분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진보적인 사람이란 뜻이죠. 그림 전체가 어두운 입술 같아 보였던 분은 뭔가에 깊이 들어가는 걸 싫어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거 초콜릿 묻은 입인가요? 어디 보자. 강과 절벽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삶의 변화에 쉽게 적응하는 낙관론자예요. 하지만 가장 먼저 보인 게 흰 고양이라면 여러분은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감정적, 정신적 균형을 이루고 있군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고양이 애호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얼굴을 봤다면 여러분은 매우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세부적인 것에서 새로운 기회를 보고 궁금한 것도 많죠. 와, 이거 폭발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쉽게 겁먹는 사람이에요. 종종 뭔가 새롭고 익숙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죠. 심지어 자기 자신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요. 반면 연기에서 열정적인 키스를 봤다면 여러분 삶에서 관계와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겐 최우선순위죠. 오, 귀여운 곰이네요. 만약 이걸 먼저 봤다면 여러분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림을 멀리서 보고 모든 세부 사항도 알아차리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하지만 만약 그림이 산 풍경이었다면 여러분은 좀 더 직관적인 사람이에요. 의사결정을 할 때 직감에 기대는 편이죠. 여러분은 현실주의자인가요? 여기에서 큰 파란 고양이를 봤다면 맞아요. 환상도 별로 없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그게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죠. 작은 쥐가 먼저 눈에 띄었다면 여러분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겐 자는 항상 반이나 차 있어요. 다음 착시 그림이에요.
창가에 앉아있는 여자가 보인다면 조심하세요. 뭔가 불쾌한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충동적인 사람일 거고요. 여기서 두개골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친구들은 여러분을 냉소적이라고 하겠지만 스스로는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있죠. 창의력 대 분석, 어떤 게 보이나요? 만약 빨간 색소폰 연주자가 가장 먼저 보였다면 여러분은 정보를 체계화하고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수학과 외국어를 잘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성의 초상화를 봤다면 여러분은 감성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새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신이 딴 데 약간 팔린 몽상가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방법을 발명해내죠. 사자의 큰 얼굴을 보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불안감에 맞서 모든 싸움의 승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엔 악어가 있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책임 맡는 걸 좋아하고 자신의 인생을 관리하는 걸 좋아하실 겁니다. 타고난 지도자라 다른 사람의 명령을 듣는 건 고통스럽죠. 가운데 새를 봤다면 여러분은 남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직스럽고 다정한 사람이죠. 좋아요. 제일 먼저 본 게 차라면 여러분은 자유의 진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여행을 떠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를 보는 걸 좋아하죠. 만약 쌍안경을 낀 사람을 봤다면 여러분은 분석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종종 세부적인 부분들을 놓치는 대신 멀리서 상황을 보는 걸 좋아해요. 많은 시각적 정보를 흡수할 수 있지만 작은 것에도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A라는 글자를 봤다면 축하해요. 여러분은 독수리처럼 매우 날카로운 시력을 갖고 있어요. 연어 잡으러 잠수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직관도 잘 발달되어 있네요. 오, 이건 더 어려워요. 여러분이 여자인데 여기서 남자 얼굴을 봤다면 여러분은 짝을 찾고 있거나 지금 만나는 사람을 자신의 삶의 1순위로 여기며 강한 감정적 유대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반면 여자 얼굴을 봤다면 편안하고 자족적인 사람입니다. 남자분인데 남자 얼굴을 봤다면 동료든 친구든 심지어 체육관에서 봤던 남자든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걱정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자 얼굴을 봤다면 사랑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서두르진 마세요. 잘못하면 너무 과할 수 있으니까요. 이 테스트는 슈퍼 셜록을 위한 거예요. 물론 다람쥐 2마리예요. 그쵸? 그렇다면 여러분은 꽤 게으르고 세세한 것까지는 안 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제 머리를 왼쪽으로 약간 기울여 보세요. 여자의 얼굴이 보이시죠? 하지만 만약 그게 처음부터 보였던 거라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엄청나게 배려 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심리 나이를 결정해 볼게요. 처음 본 게 노인의 얼굴이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길고 다채로운 삶을 살아왔어요. 분명 기억할 만한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젊은 커플이 나란히 앉아있는 걸 봤다면 젊은 여러분 앞엔 재미난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제 빨리 대답할 준비를 해주세요. 가장 먼저 본 걸 기억해보세요. 봅시다. 웃는 얼굴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낙천주의자예요. 펼쳐진 책이 보인다면 똑똑하고 직관이 발달되어 있는 거고요. 장미였다면 침착하고 친절한 분일 겁니다. 기울어진 십자가는 여러분이 충직한 사람이란 뜻이죠. 풍선이 보이면 쾌활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본 게 하트였다면 여러분은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사자 얼굴은 두려움이 없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만약에 넥타이를 맨 처음 알아차렸다면 여러분은 단호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콘을 봤다면 시력 검사를 하러 가보세요. 그건 그림이 없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지만 정말 그럴까요? 작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뇌를 속입니다. 작시는 색상, 빛 또는 특정 패턴의 조합을 사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물을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두뇌를 시험 삼아 작시 현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작은 검은 점들 뒤에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볼 수 있는 1%에 속하나요? 미니언이에요. 찾았다면 축하드립니다. 여기 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보이나요? 닌자 거북이에요. 솔직히 이걸 보려면 닌자가 돼야 할 거예요. 이건 어때요? 세상에, 호머 심슨이네요. 검은 줄무늬 뒤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엑스레이 비전은 잘 작동하나요? 드래곤 길들이기에 나오는 드래곤 중 하나라고 했다면 정답입니다. 귀엽네요. 이제 2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워질 거예요. 각이민지에서 4가지 물체를 찾으세요. 7초 안에 4개의 물체를 모두 찾아야 합니다. 하나, 둘, 셋, 시작! 혹시 빨대를 찾으신 분 계세요? 그런데 못을 찾으셨나요? 브루스 웨인의 미래 버전인가요? 가장 찾기 어려웠던 건 무엇인가요? 달걀 아니면 단추? 이제 게임 수준을 높여볼게요. 중급 난이도이며 7초 안에 4개의 아이템을 모두 찾아야 합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감자튀김 찾으신 분? 전 못 찾았어요. 다음은 4명의 여성과 아기입니다. 어휴, 이거 어렵네요. 머리빗 찾으신 분?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나나는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다음번에도 행운을 빌어요. 봉투는 욕실 파이프 뒤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흑백이 좋아요. 아직도 하얀 달걀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 방이었다면 엄마가 빨리 치우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 작은 새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임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쉽게도 책을 찾을 수 없네요. 찾아주세요. 여기에서 찾을 수 없는 물건은 뭘까요? 칫솔을 찾는 게 어려웠어요. 세부사항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디테일에 대한 안목이 정말 뛰어나시네요. 이제 게임을 바꿔요. 뇌가 점점 더 잘 작동하려면 자극을 계속 바꿔야 한다는 말이 있죠. 이제 이모지 시간입니다. 이번 라운드에는 4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중 한 명은 눈물이 없는 게 보이나요? 정말 슬픈 이모티콘은 어디 있나요? 광대는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누구나 힘든 날이 있는 법이죠. 이건 어때요? 눈썹이 없는 거죠? 다른 하나를 찾으세요. 유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버거군요. 얼굴에 다른 암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제 눈이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좀 더 어려운 수준의 착시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삼각형은 불가능한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왜 불가능할까요? 7초 안에 알아내야 합니다.
펜로즈 삼각형은 현실에서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삼각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마법의 삼각형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법칙을 무시합니다. 삼각형의 윗부분에서 삼각형의 표면을 미끄러지는 공을 따라가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왼쪽은 보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오른쪽은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펜로즈 삼각형은 착시 현상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기하학적 도형의 일종으로 잘라보면 이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삼각형이 아니죠? 다음 착시는 팩맨 추격자라고 부릅니다.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중앙의 십자가를 5초간 응시하세요. 이미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때때로 라일락 구체 사이에 녹색 원반이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이미지를 통해 두 가지 착시를 동시에 목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미지가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이 현상을 파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지된 물체를 나란히 놓고 차례로 빠르게 조명을 비추면 마치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때를 가리킵니다. 이제 이미지의 중앙을 다시 보세요. 녹색 원반이 보이시나요? 이 두 번째 환영을 잔상이라고 하며 원래 항목이 사라지면서 뇌가 다른 항목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그런데 왜 녹색일까요? 녹색은 라일락의 보색이기 때문입니다. 디스크의 색을 파란색으로 변경하면 간격의 색이 파란색의 보색인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멋지죠? 이 앵무새의 눈을 15초 동안 응시할 수 있나요? 그냥 계속 쳐다보세요. 눈을 감을 수 있을 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잔상의 또 다른 예를 목격하게 될 거예요. 셋, 둘, 하나. 눈을 감으세요. 빨간 앵무새가 보이나요? 이 앵무새가 흑백인데도 빨간색으로 보이는 착각이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단지 여러분의 뇌가 무언가의 색을 추측하려는 것입니다. 이 뱀들은 정말 아름답게 움직이지 않나요? 사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만 빼면요. 이 고전적인 착시 현상은 비대칭 패턴이 특정 색 구성표와 함께 반복되어 발생합니다. 이 착시 현상은 노란색과 흰색과 같은 밝은 색상과 파란색과 검은색의 어두운 색조가 혼합되어 나타납니다. 이 조합은 망막이 이 원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뇌에 신호를 보내도록 합니다. 이 착각을 깨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이미지의 한 부분을 똑바로 응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회전이 천천히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세요. 가운데 사각형이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지는 것처럼요. 크기가 변하지 않고 회전만 하고 있다고 하면 믿으실래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을 모션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 이미지의 요소 중 하나의 움직임을 예측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이것은 모션 바인딩 착시의 또 다른 예입니다. 이 네 개의 막대는 서로 평행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이들은 모두 같은 움직이는 사각형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뇌는 혼란스러워져요. 여기에 몇 개의 바가 있나요? 이 착시는 인터넷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최대 11개의 막대를 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8에서 7개의 막대를 셉니다. 이 이미지의 제작자에 따르면 완전한 막대는 6개 뿐이라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세어보면 위쪽 막대가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6번째 막대에 도달하면 상황이 흐릿해지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2개의 막대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막대를 세어보려고 하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 혼란만 가중됩니다. 7번째와 8번째 막대 아래로 추적하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거기에 놓인 것입니다. 진한 파란색 선이 서로 평행한 것인지 기울어진 것인지 알 수 있나요? 확실히 삐뚤어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전적인 착시 현상은 100년 전에 처음 설명되었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카페 벽면 착시라는 현재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심슨이라는 사람이 브리스톨의 한 카페 벽에서 비슷한 효과를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봐요. 먼저 이미지를 약간 흐리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오, 조금 더요? 이제 됐어요. 이렇게 하면 진한 파란색 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넓은 선의 교차점에 있는 작은 흑백 벽돌이 이 착시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 외에도 파란색 선 안의 곡선 요소는 착시 효과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이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톤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움직이는 사각형이 보입니다. 어떤 색조가 보이나요? 진한 색이요? 그러다가 밝아지나요? 그리고 다시 어두워지나요? 틀렸어요. 사각형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착시의 창시자는 일본의 심리학자이자 예술가인 키타오카 아키요시입니다. 그에 따르면 사각형의 색에 대한 추측이 뇌에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색은 이미 우리 뇌가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색은 우리의 시각 시스템 내부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눈이 파란색으로 인식한 것은 실제로는 그 색으로 반사되는 파장입니다. 계속해서 이 계단을 살펴보세요. 꽤 단순해 보이죠? 이제 이미지를 거꾸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여전히 계단처럼 보이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눈을 깜빡이지 마세요. 눈을 깜빡이면 착시가 사라지고 원래 이미지만 남게 됩니다. 와! 이 착각은 슈레더 계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1858년 독일 과학자 하인리히 슈레더가 발명했습니다. 단순하지만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계단을 잘라보면 이미지가 평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3D 이미지로 인식하는 것은 그림자와 빛의 조합일 뿐입니다. 즉, 3D 자체는 이미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의 뇌가 이미지를 캡처하여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D 이미지에서 그림자를 보고 깊이를 이해합니다. 기본적으로 눈앞에 있는 물체에 대해 비현실적인 원근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경우 이를 3차원 원근법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흰색 수직선이 십자형으로 교차된 검은색 정사각형을 보세요. 주의 깊게 살펴보면 격자의 교차점에 위치한 흰색 점이 흰색에서 회색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흰색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점에 집중하면 흰색으로 보이지만 주위가 흐트러지는 순간 그 점이 회색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헤르만 격차 착시 현상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회색 선의 교차점에 흰색 점을 배치하면 이 착시 효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모두 검은색 배경 위에 배치됩니다. 이 이미지를 충분히 오래 보면 격자의 교차점에서 검은색 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반짝이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착시의 또 다른 이름은 동시명암 착시입니다. 점들이 한순간 흰색으로 인식되었다가 거의 즉시 검은색으로 보이는 현상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 감각은 흰색 대신 회색이나 검은색을 보게 만드는 걸까요? 이 착시는 인간 지각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사물을 항상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눈의 망막세포는 빛 수용체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수용체만 빛을 받으면 다른 수용체도 빛을 받을 때보다 더 많은 빛을 감지합니다. 이는 주변 수용체의 발화를 방지합니다. 헤르만 격차 착시에서는 흰색 선이 선 자체보다 교차점 주변에 더 많은 빛이 들어오도록 배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점의 점이 더 억제되고 더 어두운 점이 보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의 눈은 테스트를 통과했나요? 제 눈은 통과한 것 같은데 뇌가 좀 피곤하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색이 보이나요? 3가지라고 답했다면 틀린 건 아니에요. 17가지라고요? 그럴지도 몰라요. 비록 이 그림이 최근에야 입소문을 탔지만 이 미스테리에 대한 설명은 적어도 한 세기 반이 지났어요. 오스트리아의 수학과 물리학 교수인 마하 교수가 이 착시를 처음 발견했어요. 그는 약간 대비되는 색조의 비슷한 색이 서로 가까이 있을 때는 쉽게 구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두 색을 떼어놓으면 그 차이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어요. 교수는 그것이 안구의 구조와 망막을 이루고 있는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밴드 효과는 후에 그의 이름을 따서 마하 밴드라고 이름 붙여졌어요. 세월이 지나고 기술이 더 발달했을 때 과학자들은 그 교수가 기본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망막은 영화 스크린과 비슷해요. 망막은 동공을 통해 투사되는 빛을 포착해요. 수용기가 스크린 곳곳에 있어요. 그중 일부는 밝은 빛 아래에서 더 활동적이고 뇌에 많은 신호를 보냅니다. 두 개의 세포가 비슷한 신호를 보낼 때 우리는 그것을 같은 색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신경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요. 신경은 다른 색조의 경계에서 더 강한 신호를 보내서 차이를 더 뚜렷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 뇌는 명확한 경계를 알아차리죠. 그래서 비슷한 색조가 서로 옆에 있을 때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색상 간의 변화는 별도의 색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뇌가 구성된 방식 때문에 그림에서 대조되는 색깔의 차이를 볼 수 없어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화면의 색상 렌더링 기능, 밝기 및 대비도 또 다른 이유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집이나 사무실의 조명 양의 차이도 있죠. 게다가 사람마다 눈에서 빛을 차단하는 광학 작용이 달라요. 또한 눈이 빛을 흡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수준의 색소 밀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일반적인 세 가지보다 더 많은 원추세포 유형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색을 볼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마하밴드 현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 몇 가지 색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정답이 없어요. 때때로 불확실성은 사람마다 같은 것을 다르게 보게 만들 수 있어요. 흰금이냐 파검이냐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드레스 색깔 기억하시죠? 정말 대단한 센세이션이었어요. 그 사진은 핸드폰으로 정말 이상한 조명 아래에서 과다 노출로 촬영됐어요. 실내에서 찍은 것인지 밖에서 찍은 것인지도 알 수 없고 조명이 인공인지 자연광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조명이 원피스를 앞에서 비추는지 뒤에서 비추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뒤에서 비춘 거라면 그림자가 있을 거예요. 드레스 자체의 일부가 그늘져 있었어요. 그 그림자가 드레스 자체에 반사되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헷갈리죠? 저도 그래요. 우리 뇌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 스스로 짐작해서 그 공백을 채워요. 대부분 전에 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었던 것을 기반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는 조명 상태에 대해 한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는 그와 전혀 다른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드레스가 그림자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드레스가 흰색과 금색이라고 믿었어요. 빛이 자연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림자와 푸른 하늘은 푸른빛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사물이 노란빛을 띠는 것처럼 보이게 해요. 결국 그 드레스의 제조업자는 그것이 검은색과 파란색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다음날 영업시간 30분 만에 드레스는 모두 매진됐어요. 레트로 운동화 색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몇 년 후에 같은 이유로 일어났어요. 청록색과 회색일까요? 아니면 분홍색과 흰색일까요? 이상한 카메라 화질, 플래시, 특이한 조명 때문에 확신할 수 없어요. 사진을 확대하면 손이 부자연스럽게 푸르스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이 빛에 얼마나 민감하고 뇌가 시각적인 정보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운동화는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운동화는 분홍색과 흰색으로 밝혀졌어요. 이 딸기가 빨갛게 보이나요? 사실은 회색과 녹색이에요. 사진에서 빨간색을 다 뺐어요. 색채 항등성이라는 것 덕분에 우리 뇌는 여전히 빨간색을 보게 돼요. 뇌는 때때로 빛의 색 정보를 무시하기도 해요. 두뇌는 딸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딸기가 빨간색이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딸기를 빨간색으로 보게 만들어요. 한 우주비행사가 모래 언덕의 사진을 올렸을 때 인터넷에서 사람들은 그것이 언덕이 아닌 구덩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진을 뒤집었을 때만 사람들은 끝없는 패턴의 언덕을 볼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뇌는 태양이 1시 방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른쪽 상단에서 그림자를 들이올 것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태양은 왼쪽 상단에서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뒤집었을 때야 두뇌가 그것을 정상으로 인식했어요. 이 그림에서 몇 개의 검은 점이 보이나요? 12개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에 모든 점을 다 볼 수 없어요. 모든 점이 완벽하게 보이지만 똑바로 쳐다볼 때만 그 점을 볼 수 있어요. 주변 시력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두뇌가 빈칸을 채워야 해요. 회색 선 사이의 흰색 때문에 뇌는 점이 실제보다 더 밝은 색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뇌는 회색이 더 많고 점은 없는 것으로 여기기로 결정하죠.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2배는 더 커 보이지만 이 두 사람은 같은 크기예요. 둘은 1940년대에 미국 안과 의사가 발명한 제임스 방에 놓여 있어요. 정사각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다리 꼴인 이 방은 아주 작은 구멍으로 들여다보도록 되어 있어요. 벽과 천장이 기울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움직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커 보이게 돼요. 집에 장난감 기찻길이 있다면 다음 착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직접 볼 수 있어요. 같은 크기의 철길 두 부분을 가져다가 서로 옆에 놓으세요.
둘 중 하나는 분명히 다른 하나보다 더 커 보여요. 그것은 뇌가 서로 나란히 있는 조각의 두 면을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왼쪽에 있는 트랙의 오른쪽과 오른쪽에 있는 트랙의 왼쪽을 비교하는 거죠. 체커 그림자 착시에서 정사각형 A와 B를 비교할 때 정사각형 A가 정사각형 B보다 훨씬 어둡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뇌는 원통이 보드에 그림자를 들이올 거라고 기대해요. 그래서 그림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대체 색상으로 보상해요. 정사각형의 색상이 동일하다는 것을 아직 믿을 수가 없다면 사진 편집 프로그램에서 정사각형을 색상 선택기로 비교해보세요. 에빙하우스 착시에서 원 집합의 중간에 있는 두 개의 원은 같은 크기예요. 사물의 크기를 인지하는 방식은 주변 환경에 달려 있어요. 큰 원으로 둘러싸인 원은 작아 보이고 작은 원으로 이루어진 원은 커 보여요. 여기 점이 12개 있는데 전부 라일락색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점으로 된 원 중앙에 있는 십자가를 응시하는 거예요. 라일락 점 하나가 잠시 사라지면 녹색 점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또한 원 주변을 돌면서 다른 라일락 점을 하나씩 없애요. 이건 잔상 효과예요. 원추의 간상체는 라일락 점이 지속적으로 사라지는 것에 적응해요. 라일락색의 점을 스펙트럼의 반대쪽에 있는 녹색으로 대체하죠. 정지 이미지에서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가장 흔한 착시 유형 중 하나예요. 이런 착시를 일으키려면 고대비 색상의 패턴이 필요해요. 이런 색상은 동시에 신경 신호를 작동시켜요. 그래서 가짜 움직임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카페 벽 착시는 19세기 후반에 처음 묘사됐어요. 카페 벽의 타일 패턴에는 직선의 평행선과 사이사이에 회반죽이 있었어요. 검은색과 흰색 선이 대각선으로 경사진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뇌에 있는 다른 유형의 뉴런이 어두운 색과 밝은 색에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회반죽 선의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밝아 보여요. 대비가 일어나는 곳에는 비대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